디아. 네, 4월 1일 코인 상담소 30회 방송 시작했습니다.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만우절이죠. 그쵸, 네. 만우절인 만큼 혹시 오늘 만우절 기념을 한 뭐 재밌는 거짓말이나 뭐 소식 없었나요? 이게 페이스북에 약간 페이크 뉴스들이 막 떠돌더라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그 북한 쿠데타로 인해 김정은이 사살당했다. 네. 근데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깜짝이야 그랬는데 거짓말이었군요. 전혀 막 이런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 코인원이 3조 원 투자를 받았다. 오, 3. 네. 그래서 네. 뭐야? 왜냐면 이것도 너무나도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니까. 그쵸. 사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반대 것도 페이크 뉴스여서 많은 분들이 이 만우절 거짓말이라는 명목으로 네. 좀 본인들의 희망을 좀 투영한 게 맞아요.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신사님이 비트 160에 입 벌려 본다고 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호주님께서는 뭐 페이스북에 뭐 그래서 거짓말 게시물을 하신 건 없나요? 네. 저도 이제 열받아서 네. 열받아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서비스 하고 있는 그런 주식 쪽 관련돼서 워런 버핏도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더라. 약간 이런 기사를 썼죠. 똑같네요. 본인의 희망을 투영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버핏 형이 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저는 재밌는 기사 중에 그 고란 조인디 편집장님께서 올리신 휴지코인. 휴지코인. 재밌더라고요. 네. 실제로 있는 코인인가요? 만우절 협회에서 만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재밌는 이슈들이 나왔지만 저희 방송은 거짓말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실제로 코인마켓캡 가보니까 지금 토일렛 페이퍼 토큰이 상승률 1123%. 뭐죠? 근데 이게 아우라몬스타. 네.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볼륨이 비트코인보다 위에 있네요. 네. 볼륨이 높게. 네. 만우절 효과로 이런 걸로 장난쳐도 되나요? 뭐 또 이렇게 사실 요새 코로나나 엠번방이나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하실 텐데 이렇게라도 웃고 가면 좋은 거죠. 피카츄님께서 최애 방송 시작됐다고. 또 저희의 최애 시청자님이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님께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은 말인데도 먼저 얘기를 그러게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시간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1분 1초가 아깝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들을 볼 한번 텐데요. 살펴볼까요? 네. 일단 상승률 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한 주 동안 3.32% 떨어졌는데 물론 이거는 오늘 아침 8시 기준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3% 떨어졌고 리플은 오히려 8%가 올랐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들어서 사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농담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모 연예인이 본인 코로나 걸렸다고. 그렇죠. 그런 농담 정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웃자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그도 좀 조심하면서 가려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테더는 변화가 없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테조스가 6.91% 하락했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2.82% 올랐는데 리플만 또 8% 오른 게 정말 리플은 리또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들이 떨어질 때 난 올라간다. 혹은 모든 이들이 올라갈 때 난 떨어진다.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죠. 항상 역행하는 리플입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한 박자, 두 박자씩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는 지영님 저기 보면 민블윈블 코인, 유코인, 뭐 클리퍼 코인 들어보셨나요? 사실 민블윈블은 저희가 초반에 많이 여러 번 다뤘었죠. 다뤘죠. 이게
전망 있는 유망한 코인으로 해서 저희가 민블민블 이제 다크코인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요새 한참 핫한 이슈인 다크코인의 일종인데 민블민블이 286%나 올랐네요. 맞습니다. 민블민블을 제외하고는 조금 낯선 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민블윈블도 음. 민블윈블이라는 기술은 익숙하지만 네. 민블윈블 코인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또 이런 코인들 잠시 후에 보고요. 네. 하락이 컸던 코인들은 요새는 항상 이름을 올리죠. 이제 3X X. 롱 비트코인. 네. 그렇죠. 민블민블은 들어봤다고. 맞아, 들어보셨을 많은 분들이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3X 롱 비트코인, 3X 롱 이더리움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 탑10에 네, 자리한 거 아닌가요? 시장이 네. 하락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3배 움직여요. 그러니까 음. 시장이 10% 떨어지면 얘네는 30%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코인의 특성상 저렇게 하락 탑10 코인에 계속 자리를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이 코인이 음. 원래 이게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마진 거래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마진 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 상품은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되는 또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서 올라갈 것 같을 때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런 마이너 알트. 코인을 알트를 사야 될까요? 마이너 알트를 사야 할까 할 그러니까 때. 단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일단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아닌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니까 네. 시장이 오를 때는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네.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사실 우리나라 코인 중에서도 코스모 코인, 캐리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한참 조용하다가 튀어 올라가면 몇십 프로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튀어 올라갈 때 잡으면 또 떨어지고 다른 게 올라가는 네. 두더지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 네. 참 저 코인이 좋은 게 뭐냐면 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커졌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찌됐건 시장의 중심축이니까 저런 코인을 투자한다면은 충분히 큰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좋은 네. 말씀 주셨네요. 신사님께서 정답은 안 사야 된다고 하면서 네. 관망도 거래의 한 부분이라는데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투자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피카츄님께서 이름이 마법 같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민블민블이 그 해리포터에서 맞아요. 민블민블 그렇죠. 하면 이렇게 탁 사라지는 그 마법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네. 네. 그 내용 잠시 후에 잠깐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 3X 롱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말고는 사실 하락 코인이 굉장하게 많이 빠진 코인은 없어요. 네, 한 10%, 평균 10% 미만으로 빠졌는데, 10% 미만은 사실 지금 시총 상위 탑10 코인의 하락률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도 크게 안 빠졌다는 거는 즉 전체 시장이 다 같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 근데 사실 그 빠진 범위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맞아요. 좀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시장에서도 오른 코인은 대체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코인들이 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네. 피카츄님 마법같이 사라지는 내 돈. 돈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참 이게 근데 민블민블을 정확히 하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입을 네. 막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익명성 코인을 네네네. 지은 건데 피카츄님도 사라진 돈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잘 갇힐 겁니다. 네. 그런 역시. 민블민블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사벨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반갑습니다. 신사님께서 바로 어서오세요. 오늘 저희 사랑이 넘치는. 그러게요. 사랑이 넘치는 코인 상담소인데. 원래 네. 현영님이 이렇게 해주시던 네. 거를 오늘 현영님이 좀 감사합니다. 바쁘시나 보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기쁘님께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셨는데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민블민블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네. 이 민블민블이라는 기술을 만들 사람이 엘 제드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 제드소요? 엘 제드소하고 뒤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엘 제드소. 네, 네. 그게 이제 프랑스어로 볼드모트라는 뜻입니다. 민블민블이 사실 볼드모트가 맞아요. 외친 주문에서.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프랑스어로 볼드모트가 만든 코인, 그
블록체인 기술이 밈블-윈블인데 대표적으로는 빔과 그린이 있죠. 네. 네, 빔과 그린이 대표적이고 밈블-윈블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잠깐 볼 텐데요. 네, 여기서 무섭게 생겼죠. 네, 무섭게 생겼죠. 왜냐면 이 밈블-윈블 코인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비트포렉스와 핫빗 거래소에 지난 2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상장한 거래소도 중소형이고 또 시가총액도 2043위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지만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윈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잘 조사한 건 아닌데 네. 빔과 그린에 비해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아직 인정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오셨네요. 저희 최고의 서포터즈 오셨네요. 네. 반팔. 오늘 못 뵙나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받게 되니까 힘을 얻네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요 위에 것도 잠깐 보면은 네. 코로나19 테마 코인. 주식시장은 지금 코로나19 테마 장세입니다. 주식시장은요? 네. 지난주에도 요새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로나19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그 이슈와 연관지어서 말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라는 게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마스크 많이 끼니까 마스크 관련 업체들도 테마면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쵸, 이유가 합리적이죠. 합리적인데 또 있는 게 뭐 백신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나 네. 또 학교를 안 가니까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이 회사를 안 가니까 원격 시스템 이런 거는 리즈너블한데 네. 정말 뜬금없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전혀 생뚱맞게요. 네. 특히나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모 대표와 초등학교 동창이 하는 회사면 막 올라가고 엄청 올라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인맥 테마인가요? 인맥 테마주죠. 근데 주식 시장은 그만큼 테마라는 게 많이 껴 있는데 코인 시장은 사실 그런 테마랄 게 별로 없었죠. 네, 사실 그만큼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테마라는 거에서는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그나마 코인 시장에서 테마라면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상장된 코인들 뭐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또 하모니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상장돼서 얘네들끼리는 또 상승 하락률이 비슷해요. 네. 이런 건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정말 생뚱맞은 테마가 낀 게 바로 앵커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요 코인은 뭐 제가 사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보닉이라는 이제 컴퓨팅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컴퓨팅 프로젝트라면 앵커 더 컴퓨팅 프로젝트인데 흔히 말해서 AWS 아마존 웹서버처럼 데이터를 이제 배분하는 그런 업체군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닉에서 지금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단백질 프로젝트 관련된 또 그런 의학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대요. 네. 갑자기 왜 단백질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어떤 맞습니다.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앵커가 보닉의 그런 전반적인 프로젝트 개발에 힘을 썼고 또 기여를 했다는 기여를 거죠? 했고 또 보닉 대표가 앵커의 제1대 어드바이저였다. 뭐 이런 연관성이 엮이면서 앵커가 급등했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19 테마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쭉 떨어졌고 오늘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즉 암호화폐 시장도 정말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말 안 좋은 것만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까 밈블 코인도 뭐 제가 강력하게 추천 혹은 강력하지 않더라도 추천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테마가 낀다면 밈블이라는 기술이 인정받는 건 맞아요. 네, 프라이버시 기술이요. 맞습니다. 빔과 그린을 더불어서 라이트 코인이나 모네로, 크로스톨 코인 같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다크코인, 네. 좋게 말하면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이 민블민블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블민블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 민블민블 코인이 그런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도 프라이버시 테마로서요? 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 네. 뭐 지금 뭐 비트포렉스나 핫빗에 이게 계좌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겠고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네. 그냥 일단은 관심을 갖고 네, 한번 지켜보는 한번 것도 괜찮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테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들었던 가장 재밌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네. 요새 계약이 계속 지연이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계약을 하더라도 온라인 계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새 급증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회초리. 회초리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집 안에서 교육을 훈육을 하다가 회초리를 드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그 소식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저도 사실 많이 회초리를 많이 맞으면서 아, 이렇게 정말요? 바르게 자란 아. 케이스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네. 각설하고 네. 회초리를 종아리만 맞으셨나 봐요. 아, 저는 손바닥. 손바닥. 손바닥과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아직은 기억이 좋으시죠? 아. 네. 종아리.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좋은 많이 기억으로 가져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블민블 코인 말고는 유코인이 네. 2등인데 유코인 저도 처음 봤어요. 음. 디지털 가치나 개인 가상 아이템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유코인 어감 자체는 사실 너를 위한 맞아요. 코인이다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유코인은 중국계 코인이다 보니까 OKX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메탈은 그래도 메이저죠. 네. 디지털 결제 플랫폼, 그래서 네. 메탈페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거래소 자체가, 거래되는 곳 자체가 비싼 바이낸스 업비트, 저희 되게 굵직한 곳에서 많이 맞아요. 거래되고 있네요. 네. 네. 그 다음은 클리퍼 코인은 종합 금융 플랫폼입니다. 클리퍼 코인도 최근 들어서 이름을 좀 자주 올리고 있고요. 네. H코인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르텍스는 저번에 이제 스마트 계약에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네, AI를 탑재를 네. 했고요. BKX, OKX, 후오비 글로벌 나름 그래도 메이저 거래소 거래되고 있고 네. 비트코인 HD는 그 조건 용량 증명 말만도 어렵네요. 네. 네, 알고리즘 사용한다 그러고요. 오션 프로토콜 자주 나옵니다. 저희 시간에 탈중앙화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고 네. 그리고 쓴튼이라고 하죠. 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모바일 메시지 플랫폼 그래도 나름 메이저고요. 어거 미래 예측을 위한 베팅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핸드쉐이크 저것도 이제 최근에 저도 처음 봤는데 탈중앙화된 네이밍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네이밍 시스템의 탈중앙화가 필요한가 보군요. 그러니까 네이밍이라는 게 약간 네. 도메인 같은 거. 그러니까 www. 네. 이런 네이밍을 이제 굳이 그런 게 필요 없게 탈중앙화해서 관리하는 그래서? 좀 나름 조금은 관심 영역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필요한 영역을 잘 침투한 기술이긴 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주간 주요 코인들에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코인들이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에서 그저 그런 거래량으로 의미 없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한 코인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한 코인들은 의미도 없고 어차피 이런 걸로 돈 벌기도 힘들어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그냥 이런 코인이 요새는 좀 이슈되고 있다 정도 볼 그냥 수 참고하는 있고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소빌님께서 야구 빠따도 떡상각이냐고 제가 회초리가 요새 많이 팔린다고 그렇죠. 하니까 회초리에서 조금 더 하드한 버전으로 야구 빠따까지 야구 빠따는 야구 좀 빠따는 조금 하드하긴 하네요. 네, 하드하죠. 네. 저희 부모님은 야구 빠따까지 드시진 않으셨고요. 회초리까지는 네, 드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사실 골프채 정도면은 약간 괜찮아요. 골프채로 맞아보셨나요? 상당히 아픈 걸로 아프지만 알고 있는데 야구 빠따는 면적이 넓으니까 네. 이제 처벌의 수위가 좀 높죠. 네, 이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고요. 부러지는 거 부러지는 게 아니라. 골프채는 그래도 약간 부러지는 정도, 괜찮은 정도죠. 네. 체벌은 어디까지나.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그런 걸 팔아야죠. 이제 어떤 종아리 보호대.
학생들한테 아, 네. 그런 거 팔면 네. 또 코올리게 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훈육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기라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주간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 네.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렸었는지 한번 썸네일 보시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작년에 사실 만우절 효과가 맞아요. 있었다 보니까 만우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됐었는데요.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심지어 어제 제 지인이 연락 와서 야 만우절 효과 이번에도 있냐 그러길래 없어 임마 이랬는데 알루미늄이냐 나무냐의 차이. 나무가 낫죠. 네. 부러지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암호화폐도 이제 코로나19 테마주 장세. 사실 이때 이제 앵커를 좀 네, 소개를 설명을 해주셨고. 드렸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비트코인 바닥 다진 후 접근할 것 이런 내용. 그리고 어제죠. 화요일에는 비트코인 반등 성공했지만 50% 룰 유지 필요. 네. 이 세 개가 각각 그 썸네일의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아, 핵심 내용은 똑같았나요? 핵심 내용은 네. 결국은 50% 룰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네. 50% 룰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결국 그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감히 누가 예측하겠냐마는 대략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예측은 가능합니다. 네. 지금이 충분히 많이 빠졌다. 뭐 예를 들어서 유가가 20달러까지 요새 빠져서 말이 많죠. 네. 근데 유가가 10달러 선까지 빠질 거라는 얘기가 많지만 이는 유가가 6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빠지는 것과 20달러에서 10달러에서까지 빠지는 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즉 20달러면 하방보다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코인이나 어떤 투자 자산이든 우리가 예측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근접했을 때는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쳐야 되겠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비중을 점점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도 제가 1200만 원일 때는 계속 파시라고 거의 100%로 파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항상 강조를 맞습니다. 하셨었죠. 이때는 사실 오르기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600만 원대에서는 50%로 접근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100%가 아니라 50%냐면 600만 원 깨면 더 지하실로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번 주 내내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냐라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왜냐면 네. 올랐었으니까. 이때도 저는 계속 600만 원대부터 강조했던 50%만 가져가라, 50%만 가져가라를 네.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오를지 내릴지. 일단 딱 50%가 적당하니까. 네. 네. 그래서 50%만 사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은 좀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사벨님이 학교 다닐 때 엉덩이에 이게 책 많이 넣고 아까 전에 이제 호주님께서 이 종아리 보호대를 얘기하셔서 종아리 보호대보다는 예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넣고 갑자기 엉덩이가 좀 볼록해진 네, 그런 그림을 저거는 얘기해 주셨는데 남학생분들은 필수 스킬이죠. 아, 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많이 맞아요. 특히나 아, 학교에서. 특히나. 네. 특히 뭐 잘못 체벌이 정말 심한 선생님 만나면은 네. 무조건 맞기 때문에 저런 스킬은 꼭 필요하고요. 신사님 5년 전에 회사 화장실에서 리플 5년 전이면은 2015년이면 그때는 리플이 그렇게 급등하기 딱 직전 그렇죠. 아닌가요? 네. 2015년이면은 그때면은 400원 안 할 때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사셔서 계속 보유하셨다면 엄청난 그렇죠. 수익을 좀 거두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네, 좀 궁금하네요, 신사님. 제 네. 지인이 저보고 7원에 사라 했는데 7원. 네. 와, 그때 사셨으면 대박이었네요. 그때는 한국 거래소에도 없었고 플로니엑스에 있었는데 네. 그때 뭘 사냐 그랬는데 코인원 상장되면서 490원 갔었죠. 70배 올랐어. 그런 1.5원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신사님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시장 역사를 온몸으로 다 겪으신 네, 분인 것 그러게요. 같네요. 네. 아주 시장 초입부터 계셨던 맞아요. 분이세요. 네. 아마 저런 분들은 대다수 엔지니어일 경우가
가능성이 많아요. 네, 개발자분이시죠. 아무래도 접하는 정보들이 조금 더 날 거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더 시장 초입 때 접근하셨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지금 오일 샀다가는 골로 가면 그렇죠. 유가가 리스크가 있죠. 네. 만약 오일이 $10 간다. 그럼 사야죠. 네. 그럼 사야고요. 네, 피카츄님께서 약속의 2분기. 2분기. 네. 아마 그런 오늘부터 이제 2분기죠. 네, 맞아요. 그런 반감기 이슈에 대한 기대감 그쵸. 때문에 아마 약속이 2분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약속이 2분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만우절 효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올해까지 이어졌다면 우연이라기보단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우연이었다.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달라는 거 사주실 수 있죠. 베스킨라빈스로 사주실 수 있죠. 아니요. 저 말고 신사님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1.5원이니까. 네. 현영님 꿈이 소소하시네요. 네. 아이스크림 말고 뭐 1.5원에 사셨으면 1.5원이면 와. 거의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 하나 현영님 기자분이시니까 1,500원일 때가 1,000배였네요. 네. 와, 1,000배.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만우절 축하드리고. 효과를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당시 디브리핑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초입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4월부터는 시장이 급반등할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이게 3월 29일 날 제가 디브리핑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 박스권 고점과 또 장기 이평선의 이 가격을 돌파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3월 29일 날 썸네일도 상단 돌파가 가까워졌다. 이제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실제로 4월 1일 날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4월 1일 날 시장이 올라가면서 왜 오르지? 만우절 때문인가? 왜냐면 이유가 없으니까. 네. 하지만 이 전부터 4월 1일 날 급등할 거는 연초부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 확률 말씀드리는 게 당시만 해도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우절 효과 뭐 이런 이상한 걸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어찌됐건 시장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반반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룰만 지키자고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베라 먹으면서 보고 계시다고. 저도 사실 지금 좀 약간 단계 땡기는데. 그러실까요? 저 엄마는 외계인 좋아합니다. 제 최애가 엄마는 외계인, 사빠딸, 그리고 뉴욕 치즈거든요. 사빠딸 혹시 아시나요? 사랑에 빠진 딸기. 오! 맞아요? 맞아요. 찍으신 건가요? 네. 오, 맞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기.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줄임말 스킬이 뭐 저보다 못하네요. 사빠딸 사실 딱 사랑, 빠진, 딸기 이게 그렇죠. 딱 떠오르긴 해요. 그건 네네네.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부자는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1.5원에 사셨으면 부자가 아니면은 100원만 사셨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죠. 아마 지금 아침 8시 기준이니까 아까 잠깐 보니까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700만 원, 8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800만 원을 돌파하고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죠. 우와. 그 관건을 말하기 딱 중에 신사님께서 감사합니다. 5,000원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저걸로 베라를 사여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저희 수익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아이스크림 사서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비싼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네. 신사님 5,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도네이션이 들어왔네요. 네. 현영님께서 최애는 쫀떡궁합이랑 초코나무숲이라고. 사실 저 두 개도 좋아합니다. 쫀떡궁합 아세요? 아니요. 저게 약간 인절미 맛이 네. 나는 아이스크림에 초코나무숲은 초코, 나무. 이 나무 색이 이제 그린이잖아요. 네. 그 녹차. 네. 그래서 초코랑 녹차가 같이 섞인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가지가지하네요. 네. 민찬님께서 사빠딸은 최고가 맞다고. 네, 맞죠. 저만 모르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건 완벽히 그냥 뇌피셜적인 거지만 일단 800만 원 돌파하면 900만 원까지는 분명히 이제 안정적일 거고요. 900만 원 돌파한다면은
저는 1200까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 음. 하락해서 700만 원을 깨면은 당연히 전저점인 600만 원 갈 거고 600만 원 깨면 그 밑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네. 절대 확신하지 마세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이 정말 딱 반반인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50% 많아야 음. 50%만 투자하고 음. 나머지 현금을 50% 갖고 있으면서 음. 만약에 정말 700만 원 깨고 내려간다면 지금 있는 50%도 좀 매도할 필요는 있지만 뭐 매도를 안 하더라도 저점 구간에서 물타기가 좋진 않지만 계획적인 물타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이게 800만 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은 네. 그때 좀 더 들어가도 좀 기회 손실 보더라도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딱 30분 적당하게. 네.